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죠. 사람도 그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수의사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인데요. 저자이신 박종무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책 쓰신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이 핵심이 담긴 제목인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명들을 우리 인간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을 벌목하고 또 많은 동물들을 남획하여 1년에 3만 종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생명을 인간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돕는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의 이야기, 과도한 육식, GMO, 환경, 에너지 위기, 텃밭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아빠가 마치 딸에게 들려주는 친근한 문체 때문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이들과 10년 넘게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텃밭의 곤충을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은 텃밭의 곤충을 그곳에 살고 있어야 하는 생명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아이들에게 생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생명과 관련된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어려워서 접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에는 인간의 잘못된 생명관도 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 학대를 받는 사례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도 그렇고요. 닭들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닭장에 4-5마리씩 키우는데 그 닭들은 살아있는 동안 햇볕을 한 번도 못 봐요. 네. 좁은 곳에 사니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운동도 못하니까 면역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전염병에 걸리면 1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합니다. 그것은 학살이에요.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개나 닭, 돼지, 소 등을 많은 동물을 길러요. 그런데 이들 동물들을 환경을 좋게 해서 키우려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키웁니다. 대부분이 가축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그들 동물들을 무시하고 있고요. 고통들을 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버립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이들 중 반 이상이 10일 만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하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유기견 보호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육식이 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간의 삶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의 과도한 육식이 경제적인 발전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과도한 육식은 석유 에너지를 사용한 GMO 옥수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옥수수를 키우기 위하여 많은 석유를 사용해요. 또 세계적으로 물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데 전체 용수의 70%가 식량과 사료 재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재배할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넓은 면적의 밀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전 세계 13억 마리의 소가 있는데 이 소들은 대략 6천만 톤, 즉 대기 중에 방출되는 전체 메탄의 12%를 내뿜고 있습니다. 과도한 육식으로 인하여 에너지 문제, 식량난 문제, 물 부족 문제,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정복자다라는 왜곡된 잘못된 자연관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이고 또 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왜곡된 생명관 때문에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은 이성의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물론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착취를 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차별하고 착취하도록 하는 그러한 생명과는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점과 또 앞으로의 지필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의 생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같이 진화해온 동료들입니다. 다른 생명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들이 있어야 앞으로 또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명을 폭력적으로 대함으로써 1년에 3만 종의 생명이 멸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생명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생명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생명입니다. 동물을 포함하여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아픈 동물을 진료하다 보면 반생명적인 먹거리로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동물을 봅니다. 이들 동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집필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동물을 포함한 생명들과의 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글쓰기 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아빠가 딸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아이들도 쉽게 읽어서 좋을 것 같고 네. 또 앞으로는 환경이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꼭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의 저자 박종무 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